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평가제 좀 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 중에도 20년간의 역사를 가졌는데 이제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3년을 맞이하는 20년이라는 기간이고요. 그 사이에 이 사회복지시설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평가 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새로운 모습의 기관들을 정확하게 평가해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가의 내용 측면에서 이 양적 평가, 수량화된 지표에 의해서 평가받는 방식이 지금 현재 시설들의 품질이나 그런 역량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어떻게 보면 후자는 평가라는 것이 다른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관리 운영하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실은 그간 20년 동안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분석도 미흡했고요. 그 결과 기관들의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들려왔던 것이고,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보고, 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에는 또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분과별로 지표를 개발하고 3년의 주기 안에서 보통 4개나 3개 유형의 시설을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약간은 구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을 이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부터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여기에서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3년 주기로 지금 현재 7기 평가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기 때 1060개소에서 시작된 평가가 지금 7기에는 약 4,300여 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평가 안에 모든 시설들이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이 시설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표준화, 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받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설 환경도 함께 지표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도 볼 수밖에 없고, 또 시설평가 시스템 안에 어떤 주요 컴포넌트들이 들어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뒤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병명 참고자료를 넣었고요.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목적은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확인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품질 관리나 컨설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생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이 연구의 그런 어떤 평가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의 세부 목표들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왔는가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각기 시설마다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다라는 불만은 있었으나, 도대체 우리가 왜 이것을 평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가는 합의된 평가 주체나 피평가자 간에 합의된 목적, 방향성은 설정되어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 환경이 매우 변화되었고, 그 안에 매우 다양한 유형,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성 있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표준적인 평가의 틀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시설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어떤 에비던스로 활용될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 과정에서 이거는 어떤 연구팀에서 별도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합의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의 방향과 내용을 도출해내는
것이고 그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복지부나 또 복지부 안에는 이 평가를 관리하는 사실 컨텐츠와 무관하게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이제 사업부서가 있고 실제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을 관리하는 실제 기능별 대상별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유형에 따르는 장애인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아동 복지, 또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정신건강 정책과 이런 다양한 사업부서들이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저희 연구팀이 가졌었고요. 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마련했던 토론회 현장 종사자들과 또 만남을 했고요. 무엇보다 연구과정 내에서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1개 유형의 유형별로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대체로 이제 저희가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11개 유형별 평가에 관련한 만족도나 또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질적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발제 김재성 교수님의 저희 공동연구원으로 양적 분석을 했던 것을 별도로 저희가 두 번째 발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가 해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사실 문제 제기는 크지는 않았지만 타당성 부분에서 다양한 시설들 간의 평가는 상당히 달랐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이게 과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에서 맞게 설계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평가 지표의 문제가 가장 많이 또 평가 방식의 문제가 많은 의견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거기에는 시설평가가 3년 주기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구조화되는가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실제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지침들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11개 유형들은 사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과 그간의 평가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시설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내용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 시설 안내의 내용과 거기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합성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형에 따라서 다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간에 이미 요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평가 체계를 관리 운영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예산이라든가 실제 평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역지방정부 간 책임성이나 또 이런 관리 역량에 대한 편차가 있으면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는 사실 이제 그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이 시설 운영에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지방정부 안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국 표준화된 이 틀에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요청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머지 광역에서는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가능하다. 실제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도 있다라는 이런 논의들 속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운영, 관리, 또 총 책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요 쟁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 이 필요성도 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가에 참여하고 또 여기 시설분과 평가의 분과위원장님도 여기 계신데요. 이 평가 진행의 결과에 대해서 사업부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저희가 이 평가의 진행과 결과 보고 품질관리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부서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이런 평가를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과에서 이 관리 업무만을 하다 보니까 내용적인 연결성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11개 유형의 어떤 특정 유형은 그 사업 부서에서 별도의 평가를 또다시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소모적인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것은 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연결성이지만 또 타당성, 사업 부서와의 밀접성 이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평가 체계 개선에서 높이는 고민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논의 과정에서 이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디지털화됐죠. ICT 기반의 많은 것들이 복지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이 평가는 상당히 이제 페이퍼 방식의 여러분들이 자체 평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많은 복사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3,56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온라인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가 시스템은 그것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면 상당히 이 오프라인에서의 불필요한 이런 부담, 평가 준비의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하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온라인 정보를 활용한다면 상시적인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논의를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 체계 개선안을 만들어 가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런 내용을 위해서 이제 근원 연구, 다양한 이제 시설 평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의 이런 어떤 목적성에 맞는 시설 평가의 내용, 콘텐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시설 평가 제도의 여러 환경들이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 유사 평가 시스템과 해외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해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해외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적 분석을 위해서 7기 동안 진행되었던 시설평가의 데이터들을 좀 더 종합해서 요약해보고요. 11개 유형별 그런 어떤 이제 그것은 두 번째 발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중단적 분석이나 또 사후 품질 관리 컨설팅 과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질적 조사 11개 유형 시설 이제 피평가 기관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집단 초점 집단 면접 조사를 통해서 시설평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주요 연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평가 제도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봤고요. 시설 평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평가에 대한 좀 타당성, 적절성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좀 도출해보고 이제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연구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영국과 미국과 이제 일본 시스템들을 저희가 이제 비교해본 것을 참고 자료로 좀 넣었고요. 여러분들 자료에도 약간 들어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해외 사례에서 좀 가졌던 몇 가지 합의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그 결과를 감시하는 이제 결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품질 관리 차원의 다른 국가들이 진행하는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영국 같은 곳은 별도의 품질 인증을 하기 위한 중앙정부 기관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요. 상당히 질적. 저희는 이제 양적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질적 F 영역을 추가해서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정성적 평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의 평가들을 보니까 이제 양적 평가 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사실은 대부분 이런 어떤 질적 프레임 안에서
이제 영역들을 평가합니다. 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안전한가, 생활인에게 안전한가, 이용인에게 적절한가, 그리고 그런 서비스는 효과적인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케어테이커들은 정말 그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 다음에 그 이용자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반응하는가, 전반적으로 이 기관이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 핵심 질문을 통해서, 물론 이 하나의 질문 안에서 평가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 질문들에 의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이제 미흡한 시설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고, 하지만 실제로 그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의 내용들이 매우 질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관들의 모습들이 형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관들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가지고 기관이 정말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이 기관과 이 기관이 무엇이 다를 것인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이 양화된 수치에서 그치기 때문이고 등급에서 그치기 때문인데, 영국 같은 것의 그 평가 결과도 사실 온라인에도 떠 있습니다. 전 들어가서 보면 이 기관의 직원들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살짝 있지만 이런 운영 구조는 참 잘 갖추고 있구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어떤 직원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바로 가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돌아봤고요. 또 3년 주기 저희가 1년 품질 관리를 하지만 중간 재평가라는 과정은 사실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복지부도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런 제안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 시행하게 될 때 상당히 현장에서의 저희가 FGI를 통해서 사실 평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흡 시설에 대한 아니면 이제 중간 점검, 간략한 지표에 대한 중간 점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상당히 이제 과정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점 집단 면접 조사 자료에서 저희가 주로 질문을 했던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여기에 실려 있는 대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저희가 모았고요.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평가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름 현장에서 평가제도에서 모두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에 도달하는 데는 평가 시스템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정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들을 달았는데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낙인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베네핏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시설 평가 자체에 대한 시설 평가가 폐기되어야 되는 그런 제도라는 의견은 상당히 이제 많지 않았고요.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설 평가의 의미를 좀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의 의견들이 가장 모아졌고요. 나는 시설 평가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장이 좀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시설의 운영 틀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갖추는 근거로서 합의에 갈 수 있는 틀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표 안에 담고 있는 방향성들 속에서 그래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최소한 기관이 갖춰야 되는 물리적인, 인적, 재정적 구조,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이제 저희가 A 영역부터 E 영역까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 정도 기여했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가제도 관리 운영 시스템, 지역별
또 시설 유형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제 시설들이 유형 간 차이도 있지만 그 시설 안에 규모라든가 이제 많은 부분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또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편차들을 과연 이 평가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안에서 이제 또 좀 문제점이다라는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로 되어 있고요. 우리의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는 이제 11개 유형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가 있고, 시설 유형별로 선택적으로 이제 그 분과에서 정해서 가는 선택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통지표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현장에 평가를 진행하는 실제 이제 평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평가위원의 풀이라든가 평가위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 이제 시설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막상 평가를 받는 그 상황에서 평가의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평가위원의 어떤 그 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 의사 전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관에게는 많은 이제 부정적 인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인데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제 순위 기관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걸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평가를 운영하는 이제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해도 평가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등급이라는 것에 이제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등급의 부분이 어떤 의미이냐, 이걸 통해서 어떤 또 기관에 베네핏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여기 최근에는 좀 품질 관리 컨설팅 부분에 좀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품질 관리 컨설팅을 1년 정도 약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평가위원들 중에 구성된 컨설팅 팀들이 방문해서 이제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러 문제점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효율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설 평가에서 우리가 최저 기준은 최소한 모든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되는 시설들에 대한 사업 안내들이 정부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최저 기준 이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 평가를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최적화된 우리가 지향하는 적어도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가고 그것에 대한 우수한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인증해 갈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인 견해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지금 또 평가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평가가 있고 또 외부에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자체 평가의 어떤 타당성, 실효성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 자체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이 자체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계시지만 이것은 실제 현장 평가를 준비하는 페이퍼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내부에서 3년 동안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계속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것들이 좀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내부 평가의 방식을 좀 더 상시적인 이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입니다. 이것 역시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에서 상당히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에 정성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도 사실 이와 관련한 회의가 한 곳에서 있었는데, 무엇을 정성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서비스의 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A 영역부터 E 영역까지 양적으로 평가된 각 영역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성평가는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 또 평가의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제시된 정성평가의 방식은 시설장에 대한 인터뷰,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터뷰, 또 시설평가 과정에서의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공유된 내용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이 부분, 아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서류평가가 현장평가를 백업하기는 그냥 자료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평가의 지표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이 이제 인터벌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평가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저희가 연구팀에서 의미 있게 본 것은 상시평가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을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 관리 운영 기관의 역량이나 조직 규모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상당히 편의적일 수는 있지만 기관에서 해마다 이제 작성해서 그 지자체에 보고하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년도 강년도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좀 더 같이 확인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상시평가랑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역량.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기관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고 확인하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현재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역량과 그걸 통해서 미래에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추가되는 정성평가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또 민간의 역할, 이런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또 공공과 민간의 평가 전담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안사항, 사실은 이제 제가 사이사이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섬세한 제안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복지부와 마지막 미팅을 남겨놓고 확인되지 않은 복지부에서는 사실 이 보고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어 하는데, 뭐 별로 문제가 되거나 예민한 내용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중간 평가나 점검, 미흡 시설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방식, 이런 내용들을 아직 저희가 거칠게 내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영역 및 지표 개론에서 저희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의 편차를 가장 부분을 뚜렷하게 두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의 지표 간 큰 구분 없이 갔는데, 이제 여러 이제 문헌 연구라든가 타 국가 사례를 봐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근본적인 평가의 내용이나 방향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 안에 상당히 많은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인권 영역이라든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별화를 두는데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 도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와 저희가 선택적 품질 관리 지표를 반영하는, 특히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시설인 경우
이제 의식주를 겸하는 시설에서 놓칠 수 있는 인권 영역의 지표들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정성적 방식이고 선택 지표로 원하지 않는 기관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좋은 내용들을 제안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좀 이런 선택적인 품질 관리 지표를 선택해서 제시하는 좀 이런 어떤 탄력적인 실지표 틀을 구성하고 평가 방식과 과정에서 자체 평가 보고를 평가받는 해에 제출하기보다는 상시적인 어떤 기관의 리포트를 조금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사업품질관리 전문화나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부분 더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상설 평가관리 기관의 설치는 전폭적인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기관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인증제를 좀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이 관리 주체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안하고요.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에서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전담 역할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지방의 역할은 이제 특정 역량이 있는 지자체가 갖는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이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시설의 어떤 관리, 특히 A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의 상시적인 관리로 점차 넘기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사업 운영이나 조직 운영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특정 지방 정부는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동하는 이런 것과는 사실 이제 그간 약간 시범적인 운영들을 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결론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차세대 사용자 정보 시스템으로 2022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많은 부분을 시설 평가를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차세대 사용자 정보 시스템 개발 팀과 이렇게 논의 중에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요구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평가의 피드백과 이후의 활용을 사업부서로 넘기고, 사업부서의 어떤 자체적인 시설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어떤 컨설팅이나 사업 전개에 있어서 이 평가의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느라 많은 부분을 놓쳤고, 이후에 사실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